자, 첫 번째 시간 60쪽에 사주명식 작성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대운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명식 작성법은 과거에는 이 만세력 책을 보면서 이래 했거든요. 지금은 지나기마다 앱이 잘 깔려 있어 가지고 거기 이제 생년월일시만 넣으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큰 뭐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 명리학을 이제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더라라는 것 좀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잠깐 보시면 연주의 기준은 일어나고 연주, 월주, 일주, 어서 오세요. 시주의 기준들의 기준, 그죠? 이 기준들만 알고 어떻게 해서 세워지더라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의 기준은 우리 들으신 선생님들은 아시지만 연의 기준은 뭘까요? 연의 기준은 송 선생님 혹시 아세요? 오케이, 예, 맞습니다. 뭐 동지도 아니고 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동지도 아니고 신정, 뭐 구정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입춘입니다. 입춘. 우리는 그래서 매년 입춘이라는 절기가 매년 가장 먼저 돌아오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이제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 명리학으로 이해하면 띠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입춘이 이제 언제 있냐면, 입춘은 양력으로는 우리 올해 같은 경우 2월 3일 날 있었습니다. 2월 3일. 그러면 올해가 2025년인데, 그죠? 2025년 우리가 1월 1일부터 2025년이라고 양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2월 3일이라는 시간적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 요 때는 뭐냐는 거지. 요 입춘날, 입춘 시각이 있거든요. 그 이후가 돼야 비로소 올해가 무슨 년이라 했습니까? 을사년이잖아요. 그래서 뱀띠라고 있잖아요. 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뱀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의 기준은 2월 3일, 원래가 2월 3일이라서 그렇지만은 입춘을 말한다. 입춘. 그럼 요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후로가 이제 을사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때도 대개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면 정치권에서든 어디 뭐 모든 어떤 매스컴에서 보면 요 때도 뭐 을사년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해요. 그죠? 무슨 뭐 푸른 뱀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만세력에 넣어서 명리학적 사주를 세운다면 을사년에 요 시간 이후가 지나야 된다. 그래서 기준은 띠에, 그다음에 년에 진정한 기준은 입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때는 보면 요 되기 이전, 요 다음에는 뭡니까? 요 내년도 2026년 또 입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입춘 그 각이 지나면 일사담에 갑을병이 나오고 사담에 뭐죠? 병오년이 되고, 그러니까 요는 당연히 요 전에 그죠? 천간에는 갑이 붙고 사전에는 진이 붙었죠. 갑진년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1월에서 2월 3일, 2월 2일 이전에 태어났던 아이들은 갑자기 한 살 더 먹은 거예요. 그 전년도 거니까. 우리도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이래요. 나이가.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만세력이 딱 열면 띠가 한 띠가 빠르죠. 요때 태어난 친구들은 같은 2025년생이라 하더라도, 그죠? 2025년생은 을사년 뱀띠해인데 요때 태어난 사람들은 2025년 1월에서 그죠? 요 2월 초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살 더 많은 갑진 용띠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연의 기준은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 입춘날, 입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월의 기준도 월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연은 뭐 띠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죠? 월은
월도 천간 있고 일도 있고 시도 이랬는데 월은 몇 월 달 태어났다라고 하잖아요. 월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자 인달은 입춘이 지나야 인달을 했고 봄 그죠? 봄 인묘지는 봄이라 했고 사오미는 여름이라 했고 신유수는 가을이라 했는데 해자축은 겨울이죠. 자, 입춘이 지나는 인달은 그래 요는 입춘이 지난 인달은 그러니까 결국 2월 3일 4일 이후가 인달이 되죠. 그 다음에 매월 초에 그러니까 요 2월 4일이니까 2월 4일에서 2월 한 8일 그 사이에 매월 절기가 돌아옵니다. 그럼 3월 달에는 절기가 경칩이라고 3월 초에 있습니다. 3월 보통 3월 한 4일 5일경에 있어요. 그럼 3월 이제 한 4일 5일로 치면 요 사이에 태어나면 전부 인달에 태어난 거죠. 인달에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5일 이후가 되면 묘달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초입에 4월달 초입에는 보면 청명이라는 또 절기가 옵니다. 청명이라는 절기 이것도 보면 4월 초입에서 대충 한 5, 6일 정도. 그래서 월 초에 매월 초에 입춘의 4일부터 3, 4일부터 시작해서 매월 초에 돌아오는 절기가 8일 정도 그 사이에 됩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지나야 바로 그 달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월에 태어난 계절은 태어난 환경이죠. 환경은 매월 초입에 들어오는 절기를 기준으로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아시면 되겠고 그죠. 만약에 여기 이제 4월 달 되겠죠. 5월, 6월, 7월 양력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8, 9,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11월도 항상 초에 있으니까 그 다음 10월도 초에 절기가 있으니까 초에 절기가 지나면은 무슨 달? 술달 정해진 거예요. 그죠? 7월 달에도 7월 초에 절기가 지나면 미달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정해진 그 환경에 태어난 달의 요 계절을 말하죠. 계절의 시가 기준은 매월 초입에 들어오는 절기를 기준으로 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매일 돌아가는 것도 요거는 우리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매일 돌아가는 그 달력을 봐야 된다. 만세력을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는 정해져 있죠. 자시는 언제부터? 11시 10개 반부터 해서 0시를 지나서 1시 30분까지를 자시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2시간 타임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1시 30분부터 다시 말해서 2시간 버텨서 3시 뭐 29분 90초든지 뭐 쉽게 끊어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30분 단위로 하면 축시가 되고. 그럼 3시 반부터 뭐 2시간 더 하면 5시 반까지는 인시가 되고요. 그 책이 그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시간 더 하니까 7시 반까지는 묘시가 되고 또 9시 반까지가 진시가 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정해지다. 2시간 단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언제 태어났다는 게 다 정해집니다. 그래 놓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자 지금으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을사라는 것은 정해졌잖아, 그죠? 그다음에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8월이죠. 8월에 오늘 지금 벌써 절기가 훨씬 지난 오늘 19일입니까? 20일쯤 됐는데 그러면은 8월에 그쯤 되면 언제입니까? 양력으로 신달이죠. 신월에 이 정해진 거예요. 그지?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 만세력 보면 알죠. 오늘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지난번에 저 앱에 있는 그 만세력에다가 두 번째 일진이라는 장소에서 거기다 두드려보면 나옵니다. 오늘이 경신날이네요. 그죠? 오늘은 이제 경신날. 시간은 현재 시간
1시 15분. 아직 1시 반 안 됐죠. 1시 15분. 그러면은 1시 15분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란다. 여기 5시에 해당됐다. 5시. 그렇죠. 9시에서 11시 반까지가 사시고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가 오시죠. 그 현재 1시 15분 오시가 해당되고 이렇게 지지 4개가 다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 거는 천간에 위에 거 이제 이 2개가 빠진 거죠. 2개가 빠진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만차력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는데 이 내용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다. 그래야만 명리학을 배운다는 이 증거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잘 모릅니다. 이거. 자, 요 월천간에 그러니까 월천간에 들어가는 기준은 뭐가 하면 그 앞에 태어난 연도요. 요거 연천간의 글자. 연천간의 글자가 합이 되고 그죠? 합이 돼서 오행을 만들잖아요. 합은 오행에 만든 오행을 생하는 글자가 자 어떠냐면 을은 합을 하려고 하면 을경합이 되잖아요. 그럼 을경합금으로 나오죠. 을경합금. 을경합금을 생하는 글자. 여기는 을경합금을 따져보면 생하는 오행은 뭡니까? 화잖아. 아니지, 토잖아, 토. 그죠? 토생금 하니까 이 생하는 오행은 토죠. 토는 무토부터 시작하잖아요. 토는 무토기토. 천간의 글자니까 무토기토로 시작하는데 월의 기준은 원래 올라가야 되니까 이 출발지는 그러면은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연천간에 있는 글자가 합화된 오행. 그럼 금이죠. 이 금을 생해주는 오행. 합화된 오행을 생해주는 오행의 글자면은 양력일부터 무토부터 출발하잖아요. 요게 계절의 출발인 첫 달에 올라간다. 그러면 뭡니까? 첫 달에 보면 인이죠, 인. 인나라에 무토가 되고, 그 다음에 무, 기, 그죠? 경, 신, 임, 개, 갑, 신달이니까, 그죠? 신달이니까 신달까지 짚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간에 갑신월이 되고, 갑신월. 자, 혼자 정황증거로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늘 2025년 지금 양력으로 8월 오늘 19일이죠. 19일 현재 시간 5시죠. 5시로 딱 넣었으면 갑신 딱 나와요. 갑신. 자 나오고 그다음 경신 나왔죠. 오늘 날짜 경신. 요 경신은 여기 또 들어가는 거는 여기와 같은 맥락으로 용 경이잖아, 그죠? 경이 합화된 오행. 여기서 그러면 결국 여기 합화된 오행이 뭡니까? 을경합이잖아. 을경합에서 을경합금이죠. 아까 이것처럼 똑같네, 그죠? 금이잖아. 금을 여기는 생했지만은 여기는 극하는 걸. 금을 극하는 오행 뭡니까? 화잖아. 화가 시의 첫 출발지에 올라갔다. 화란 뭡니까? 병화, 정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시의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자시잖아. 자축 인무 진소음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시에 올라가는 거라. 자에 뭐가 올라가면 병이죠, 병. 요거 이제 50까지 짚어 나가면 돼. 자의 병을 놓고 이 손으로 해도 돼요. 자의 병, 정, 무, 기, 경, 신, 임 50까지니까. 그 여기 임수가 붙구나 확인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요 두 가지가 뭐하면 요거는 이제 다 찾으실 수 있잖아, 그죠? 이해가 다 되셨잖아. 요거는 여기로 하면 연도 나오고 전천간도 나오고
이런 요 만세력이 나오니까 기준이 딱 되니까 나오고 월하고 시는 정해지잖아요. 절입기를 통해서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것만 찾으면 되는데 월은 뭐라고 했습니까? 월은 그 앞에 연천간의 글자, 그 앞에 글자와 합화된 오행을 생해주는 오행이 계절의 첫 번째 인해부터 올라가서, 그죠? 태어난 달까지 짚어나가면 되고, 그러면 다시 여기가 정리하자면, 을경, 여기 들어가는 글자는 을경합금을 생하는 오행이 토예요, 토. 토가, 요 계절의 첫 개 출발지인 인달에 붙는 거죠. 그럼 여기가 미토가 붙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인달에는 무인달,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묘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 짚어나가는 거예요. 무기경신 임계갑. 신달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이 달에. 오늘 기준하니까. 신달이, 그래, 갑신달이 되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만세력을 참고하겠고, 일은, 태어난 날은. 그 다음에 오시에 태어났다는 것도 정해졌습니다. 오시에 태어난 것도 지금 시간이니까 오시에, 그죠? 딱 정해지잖아. 계절하고 오시는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붙는 글자를 모르니까 그거는 또한 바로 지 앞에 있는 이 글자가 합화된 오행. 그래, 경은 을경합이잖아요. 그래, 을경합에서 금이 나오고 그 나온 금을 여기는 극하는 오행은 화이죠. 화극금 하니까. 화가 시 첫 출발지에 붙는다 이게. 그럼 화는 병화부터 시작한 병정 이래 나가잖아요. 그러면 병화가 자위에 붙는 거죠. 자수 위에. 붙어서 오시까지 짚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 정, 무, 기, 경, 신, 임, 임오시구나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월천간에 붙는 글자는 그 앞에 연천간에 있는 글자와 합화된 오행의 글자를 생해 주는 글자고, 시의 거는 합화된 오행의 글자를 극해 주는 거예요. 생극만 나시면 됩니다. 그죠? 그 기준을 그렇게 해놔두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건 뭐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시니까 우리는 알고만 계시면 돼요. 이걸 적용할 게 거의 없습니다. 저도 생하는지 극하는지 한참 쟁터법만 모릅니다. 그래, 앞에 거는 생하고 뒤에 거는 극하더라. 상생상극에서 생을 먼저 하고 극을 하더라고. 그것만 좀 명부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합화된 오행을 생하는 오행이 기준이 되고, 생하는 오행이 가장 이 계절의 첫 출발지 인에 들어가고, 시는 합화된 오행에 극하는 오행의 글자가, 시청간에 시 기준에, 출발의 기준에 서서 그 태어난 시까지 짚어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걸 이해하시고, 이 중요한 건 내용은 아니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혹시 뭐 명리학했다 하면 뭐 사람들이 무슨 믿어요? 물어만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 조금 더 이해가 덜 된다 말씀하시면, 그 나중에라도 말씀하시면 제가 따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이란 책에는 대운의 이해와 작성법 이래놨습니다. 조금 전에 그 명을 보면 을사가 왔고, 올해는 갑신이 왔고, 또 오늘이 뭐였나? 아까 뭐죠? 경신이었죠. 경신에 임오 요 명이었잖아, 그죠? 오늘 아까 어서 오세요. 오늘 아까 요 명이었죠. 임오 경신 임오 맞아. 여기 이제 2025년 양력으로 오늘이 8월 19일 오시에 태어난
아이의 명입니다. 옷이 생의 명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대운이라 하면 크게 좋은 운이 오는 거라고 이제 그걸 일반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걸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아시죠? 아니다는 거. 대운이란 10년 주기로 흘러가는 환경을 말합니다. 내 운의 환경. 여기 이제 이 여덟 글자의 명을 그 대운이라는 하는 이 환경을 걷는 거죠. 요걸 뭐라 하나 하면 요거는 이제 명이라고 해요. 요 여덟 글자가 명이라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대운이라는 환경은 뭐부터 환경은 뭡니까? 언제 태어났나라는 이제 계절을 말하거든요. 자, 대운 만드는 방법. 대운은 사주 명식을 작성했는데 대운 만드는 방법은 대운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대운은 이 명이 살아나가야 될 환경을 이야기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10년 주기로 흘러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1년 주기로도 바뀌잖아요. 원래 을사라는 거 주기로 바뀌지만 10년 주기로 크게 바뀌는 것 또는 계절적으로 주기로 바뀌는 것 이걸 이제 대운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운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운 크게 이제 대운. 그래서 운과 명이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은 그냥 내가 바뀔 수 없는 정해진 명을 운의 환경을 타고 놀아야 된다. 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다시 말하면 요거 세우는 게 사주의 완성이에요. 사주 명식 세우는 게 요것만 가지고 요거는 따지고 보면 사주 8글자는 맞죠. 맞으나 요것만 가지고 요거는 그 사람 이 명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분석하는 거고 어떤 에너지가 오행적 에너지가 많다 작다 또 장단점 그죠 또 속마음 타고난 어떤 재능 이런 걸 다 살펴보는 거고 그 재능을 쓸 수 있다 없다 어떤 환경 속에서 잘 이 내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나 이거예요. 이제 그걸 알아보는 건데 그걸 이제 여기서 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나주 있잖아. 자, 이거는 그걸 말하는 건데, 자, 대운을 만드는 이 세우는 공식 기준이 있습니다. 자, 기준은 첫 번째로는 월을 기준으로 한다. 일단은 태어난 환경이니까 월주를 말합니다. 월주가 기준이 되고, 그러면 월주는 갑신이죠, 이 사람의 거. 그러면 갑신이란 글자가 기준이 되고 영세부터 기준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0년 기준에는 10세, 20세, 30세, 40세,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계속 나가겠죠. 10년씩 주기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명에 보면은 대운수라고 해서 요 위에 각 사람마다 다르게 여기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숫자는 아까 내 절기를 말씀드렸지만 그 절기와 관계가 있어가지고 남아있는 글자가 그 절기와 열흘이 남았든지 뭐 보름이 남았든지 내가 태어난 날에 그 숫자를 나눕니다. 앞절기와 나눌 수 있고 뒷절기와 나눌 수 있어요. 그래 했을 때 이제 나머지 나오는 숫자가 여기 대운 수에 들어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수는 크게 저는 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게 기준이니까 태어나서 이미 10대까지 또 10대 지나면은 또 20대 10년 주기로 오니까 이렇게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굳이 우리는 지금은 이제 딱 보면 이제 나오니까 지금은 딱 나오니까 여기 이제 대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해석을 합니다. 하면 되지만 그걸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년 주기를 보는데 자, 기준은 월주 기준으로 하죠. 월주 기준부터 해서 순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역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 또 보면 연천간에 요게 지금 음의 목이에요. 그죠? 여기 10개가, 그러면 작년에는 뭐예요? 갑신이었잖아. 작년에는 양의 목이었죠. 올해는 음의 목이죠. 또 내년에는 양의 화가 옵니다. 양의 글자가 와요. 또 그 다음에는 정화니까 또 음의 글자가 오고, 계속 양의 글자 한 해, 음의 글자 한 해, 한 해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올해는 음의 글자예요. 그 음의 글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래 여자가 음을 해 나면은 여자 음의 여자는 순행하고, 음의 여자가 순행. 그러면 음의 해 남자는 당연히 역행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양의 남자는 또 순행하고, 그럼 또 반대로 여자가 역행이겠죠. 한 해 다르죠. 지금 다르죠. 그럼 원래는 여자의 해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대운의 환경에 순행해 나가고, 그러면 남자들은 반대로 역행하겠죠. 내년이나 작년에는 갑진데, 작년에는 여기 갑자가 있었으니까, 갑이란 글자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양의 연도 있잖아. 그러면 남자가 순행한 거예요, 이 운이. 그러면 여자는 반대 또 역행이겠죠. 그럼 그 순행과 역행을 알면 돼요. 자, 그걸 양남, 음녀, 순행하다, 그 말입니다. 양의 글자에 남자가 태어나면 순행하고, 여자 글자에 음의 해에 여자가 태어나면 순행. 그래서 양남, 음녀, 순행. 그 외에는 역행이니까 그것만 하시면 된다. 양남, 음녀, 순행. 그러면은 이제 그 역행과 순행은 이제 뭐냐는 거죠. 어떻게 나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행은 갑월병정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래 나가는 거. 지지도 뭡니까? 자축, 인묘 이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행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여자명의 순행이니까 순행 먼저, 여자명의 이 대운의 환경은 보겠습니다. 이 갑진이 기준된다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순행합니다. 그럼 10대부터 20대 사이에는 밥담이는 뭡니까? 을, 병, 정, 무, 기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나가죠. 그럼 지지에 그대로 또 따라 붙습니다. 신 다음에는 뭡니까? 유죠. 신유술, 그 다음에 해자축, 또 인묘.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금, 수, 목, 요런 대운의 환경으로 나가더라라는 거죠. 그죠? 요게 순행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요걸 보면, 요게 이제 오행의 에너지가, 요 명에서 오행의 에너지를 잠깐만 보면요. 목, 화, 토, 금, 수를 보면 목이 몇 개나 있나요? 하나, 둘. 목 2개 있죠? 화는 하나, 둘. 화도 2개. 토는 없음. 금은 하나, 둘, 3개 있고, 그죠? 수는 하나 있고. 이래 맞습니까? 너희 8개 맞네. 그죠? 8개. 8개가 이러한 오행적 분포로 에너지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요런 토가 없는 이제 이런 환경이고, 금의 에너지인데, 자기 이 명의 주체는 누굽니까? 경금이죠, 금. 그죠? 경금인데, 경설이 금이 아주 강한, 그죠? 아주 강한. 또는 토가 없으니까, 토가 없음. 토 없고 금이 자기 주체성만 아주 강한 그러한 명이구나라는 거잖아요. 그럼 요런 명을, 에너지를 이렇게 목 에너지가 되고 자기 경금이 강한데 수의 에너지 하나, 그죠? 수의 에너지 하나. 그 다음에 목의 에너지 2개, 일단 화의 에너지 이렇게 해서 있다. 그러면 경금의 이런 상태의 에너지는 어떤 환경에 와야 좋을까라는 거잖아요. 또는 어떤 환경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게 운의 환경인 거예요. 운명 중에서도 그 명이 좋은 운의 환경이 있어야지 이 명이 발복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자 일단 여기서는 금의 주체자가 아주 저기 강한 거죠. 금이 이제 아주 강한데 여기에서 금이 아주 강한데 그다음에 수의 에너지가 하나 있고 그죠. 그다음에 목화의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 그 화의 에너지도 상당히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환경이 와야 될까? 어떤 환경이 그죠? 이러한 명예 구조를 갖고 있으면 금이란 일단 오형은 이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일간자니까 본성이잖아. 그죠? 본성이면 어떤 금의 본성은 끊고 맹고 이런 걸 확실히 하는 거잖아. 냉철한 판단 이런 거죠. 정리정돈을 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고집적일 수도 있고, 그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왜 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그러면 이제 어떤 환경에 와야 요게 발복할 수 있고 수가 발복할 수 있고 또는 목이 발복할 수 있고 화가 발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성이 오면 그죠? 이 가을적 계절에 자 계절적으로 뭐 봄의 계절, 봄의 환경, 그다음에 여름의 환경 그죠? 있고 그다음에 토의 환경은 없다 그죠? 토의 환경은 없고 그저 이 금에 자기 자신의 이제 이 금이 결과가 되는 거고 이 지혜적 환경도 있고 자 이런 환경에서 한번 볼게요. 금의 환경으로 그죠? 신유술로 가니까 첫 번째는 이제 10대 태어나서부터 그죠? 20대까지가 보면 금의 환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천에는 화의 환경이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금의 환경으로 가고 있는 거죠. 화가 금하면 이제 그런 환경으로 가다. 이 환경이. 그러면 화는 내한테 뭐다? 관이다. 그죠? 관. 그 다음에 이제 금은 그렇지. 천간의 화는 그렇지. 화가 이제 관이죠. 얘한테는 관. 이제 지지에는 이 같은 이제 비급이 되잖아. 그런 형국이죠. 그러면 생각적인 이제 관을 보면 돼. 요때 이제 어릴 때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느냐 또는 관이라면 직장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여명이니까 지금 그죠? 그런 환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급이는 뭐 친구, 형제, 동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들과 우리는 이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의 환경으로 가고 이 수의 환경에서 이 명이 수의 환경의 명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수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중급에서 푸는 거죠. 중고급에서 푸는 건데 육신적으로 뭐냐? 식상이다라는 거죠. 식신과 상 활동을 이야기하죠. 이때 이제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런 환경적으로 넘어간다. 어쨌든 지금 시간에는 대운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남 음녀를 기억하시고 그죠? 순행이랑 양남 음녀가 순행인데 순행이란 월주를 기준해서 차례대로 나가는 것이다. 순서대로 역행을 하겠습니다. 역행. 자, 역행을 한다면 뭡니까? 남자가 이렇게 원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죠? 명이 갔으니까 기준 남자는 역행하다. 역행은 뭡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뭐. 갑은 처음부터 나오잖아. 갑 거꾸로 저는 뭐 갑월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끝이잖아요. 그럼 임계 다음에 갑이 나오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갑 다음에 거꾸로 가면 개로 가야 되는 거죠. 갑 다음에는 개수가 되고 개수 전에는 임수가 되죠. 그럼 이전에는 신금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토가 있어. 토는 기토가 되고 또 무토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화로 넘어가야 되니까 화는 정화와 병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거꾸로 보면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 맞는 거죠. 이게 역행이라는 거죠. 또 지지에도 신 다음에는 뭡니까? 신 다음에는 미토가 있었죠. 이제 여름의 환경으로 미토 다음에는 오화가 있었고 오화 다음에는 사화죠. 그럼 사오미 맞죠? 그 다음에는 뭐 봄의 계절로 넘어갑니다. 봄에는 진토가 있었고 진토 다음에는 묘목이 있고 묘목 다음에는 인목이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인 다음에 또 축달이 있었고 축 다음에 자달이 있었고 그 자축, 임묘진, 사오미 이 거꾸로 가는 거죠. 화국, 목국, 수국으로 대운의 환경이 펼쳐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행과 순행입니다. 요래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요게 사주명식 작성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대운을 세우는 작성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아시려면. 요게 이제 대운 명식을 세우는 작성법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대운 보는 방법은 해놨죠. 옆에. 대운을 보는 방법은, 거기 이제, 그 한 장에, 내용들이 있는데, 한 페이지 정도 내용인데, 여기 내용이 통틀어서 무슨 얘기가 하면, 이 명식에서, 그죠? 타고난 이 명식에서, 어떠한, 이러한 오행의 분포로 에너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오행의 환경에 놓여질 때가 가장 유리하고, 또 어떤 때가 불리하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운이, 유리하면 운이 좋다. 불리하면 운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 명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명을 좋은 운의 환경에 오면은 명이 발복하고 이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운이 좋다, 나쁘다, 길하다, 흉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길하다, 흉하다고 보는 것은 이 오행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가 길하겠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10대, 20대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게 가장 좋습니까? 미래를 100세를 살아나가야 되니까. 그 100세를 살아나가기 위한 육체적 성장과 지적 성장을 같이 가르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어떤 지적 뭔가를 갖추려는 그런 거잖아요. 에너지를 갖추려는. 그러한 환경에 있으면은 나중에 노후가 좋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오행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적 환경을, 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가 지혜를 말하잖아요. 그죠? 목은 이제 뭔가 시작하는 그런 에너지를 지라했고, 그런 이제 환경에서 볼 때, 그런 길과 흉으로 볼 때, 길과 흉은 이 명의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를 보고 판가름하는 거죠. 길, 흉으로 볼 때, 길의 환경이 놓여지거나 흉의 환경이 놓여질 때 가장 길적인 것, 가장 좋게 다가오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첫 번째로, 자, 목의 에너지가 좋거나 화가 좋거나 토가 좋다, 뭐, 금이, 이 이야기는, 자, 계절 지지에는 보면, 목은 뭡니까? 천간에는 갑과 을이 있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계가 있고, 임계가 있다면은, 여기 그대로 지지에도 그대로 같이 달고 오는 게 가장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갑은 인을 붙들고 오는 게 가장, 목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요 을은 뭡니까? 묘목을 들고 오는 게. 그래, 천간과 지지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그 천간 지지가 같은 음양적 오행이 같이 올 때, 그때가 그 에너지가 가장 강하다. 화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것은 병, 오, 정, 사. 그 다음에 토의 에너지는, 이 무토는 양토니까 무진 또는 무술, 또는 기토는 양토니까 기미 또는 기추, 이거죠. 그대로 자기 오행을 같이 데리고 들어온 것을 말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가장 길할 수도 있고 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죠? 가장 길한 것이, 만약에 화가 내한테는 길하다, 가장 좋은 거는 병오정사 이래 오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게 작용하는데 이대로 돌아왔다, 그럼 가장 나쁘게 작용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대운의 환경은 이 전체 명의 현실적 놓여진 환경을 말한다. 내가 봄의 기운을 갖고 있는지 여름의 기운을 쓰는지 이거예요. 그런 환경에 그냥 얼마만큼 길한지, 길한 기운이 이렇게 같이 올 때는 진짜 대길하고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감되는 건 뭐냐면, 서로 아래든 위든 생해주는 관계가 오는 거죠. 위에는 목이 오면 뒤에는 수가 오든지, 그죠? 또 위에는 수가 있는데 밑에는 뭐 목이 와, 서로 수생목 또는 화생토 또는 금생수 생하는 관계가 오는 거는 그 다음 차선으로 좋고, 안 좋은 거는 운이 완전히 반감대가 안 좋은 거는 극하면서 오는 것, 그죠? 천지간에 서로 극하면서 오는 눈은 뭐 반은 좋고 반은 안 좋고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은 좋지 않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운의 환경이 좋으면은 대길 한 건 맞아요. 현재 오랫동안 좋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세운, 연운의 환경이 같이 좋게 오면은